썸네일로 어그로 끌었다가 빤스런 한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What's up, Cross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리시TV의 김태훈입니다. 사실 제가 어도 측의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 따로 뭐 더 이상 뭘 만들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입장을 번복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 가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득될 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어그로를 끈다라고 하면서 공격해왔던 그런 분들한테 떡밥을 던져주는 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영상 올리면 와씨 조회수에 눈이 멀어가지고 일주일 있다 또 이런 거 올려가지고 또 꿀 빨려고 하네, 뭐 광고 놓지 못하쥬,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실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2개의 뉴진스 쿠키 콘텐츠를 이거 포함해서 총 2개를 더 올릴 건데, 거기는 광고를 안 걸겠습니다. 제작비 많이 들어가고 기회비용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광고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지를 드리면 자꾸 또 공격할 거를 찾으시니까 여지를 그냥 아예 안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 영상을 지금 제작하면서도 참 이걸 굳이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한 이유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째, 제가 썸네일을 바꿨어요. 그리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상 악플을 달러 오시는 분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견이 있으면 다 악플이냐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이견이 있어도 예의 바르신 분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런 조치나 이런 것도 취하지 않았고요. 고맙습니다, 건설적인 피드백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다 나눴어요. 이미 저와 이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악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좀 입에 담기도 거북한 그런 말을 남기시기도 하고요. 뭐 제가 잠재적 성범죄자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그냥 눈에 그런 성적인 것만 씌워서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뭐 변태라든지, 뭐 변태는 좀 약과한 것 같고요. 온갖 이 조롱과 또 근거 없는 모함, 이런 것들이 뭐 특정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서 뭐 다양한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말을 하면 긁어부스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고 한 건데, 이게 대중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긁어부스럼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게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저는 계속 그렇게 뭐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걸 사실로 믿고 그냥 쭉 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걸 제가 단연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얼굴이 노출된 그런 사람으로서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익혔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뭐 저를 조롱하는 분들 포함해서 저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내달라라는 요청이 사실 오늘까지도 계속 들어왔어요. 제가 저는 대응할 생각이 없다, 저는 제가 할 말을 다 했고, 그리고 어도 측에서도 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억측에 대한 인정이자 수긍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또 주셔서 고민 끝에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한 사람인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정말 수십만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비슷한 말을 가지고 와서 비슷한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제 또 다음 분이 오셔서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럼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또 뭐 대답 못하네, 뭐 할 말 없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고, 그래서 대답을 하면 뭐 따박따박 모든 댓글에 답글 달면서 앉으려고 하는 것 봐, 고집불통이야, 당신 같은 유튜버는 처음 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은 그냥 이 영상에 제가 댓글을 다신 분들과 나눴던 대화 일부, 그리고 또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대의 영상에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저도 편하고 저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은 분들한테도 그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막 가계정 파가지고 닉네임을 브리치TV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디톡스 잉글리시 이렇게 막 바꿔서 오시는데 좀 소름 돋더라고요. 좀 소름 끼치는 분들도 꽤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으로 그냥 시원하게 제 입장을 밝히는 게 저도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거는 뭐 여러분들이 문제 삼았던 그 썸네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썸네일을 제가 최초로 만들었을 때
이 민희진 대표가 오른쪽 구석에 있고 또 왼쪽에 멤버 3명 있었고요.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좋은 의미니까 잘 살려봐 이렇게 말하는 문구를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그 멤버들 위에는 대표님 저희 미성년자인데 라고 이렇게 문구를 넣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쿠키 그림과 함께 이 선정성 논란 빼박인 이유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이 썸네일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모든 영상을 찍을 때 그렇지만 그냥 갑자기 필 꽂혀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떠드는 영상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사전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사전조사가 들어갔을 때 저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와 관련해서 한 인터뷰를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꼈던 거는 제가 막 자라나는 새싹이 아니잖아요. 저도 세상 물정 아는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민희진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혹은 좀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혹여나 그런 취향이 있다라고 한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특정한 그런 취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직장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저는 그런 건 좀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막 시달린 민희진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민희진 대표는 악의가 없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니까 잘 살려봐 라는 이 민희진 대표의 선의가 담긴 문구를 전 쓴 거예요. 자, 이쪽에서는 좋은 의미라고 줬고 근데 이쪽에서는 왜 제가 대표님 저희 미성년자인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먼저 멤버들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영상 속에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메시지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영상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지만 이 원어민 멤버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보고서 잠시라도 갸우뚱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저의 분석을 담아서 썸네일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직접 하지도 않은 말을 왜 put words in their mouth 이렇게 하면서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썸네일이라는 것의 역할은 영상 속에 나와 있는 말을 받아쓰기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영상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최대한 흥미롭게 구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끔 만드는 게 이 썸네일의 목적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영상 속의 내용, 그거를 가장 함축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을 하고 나서 민희진 대표는 악의로 이렇게 한 거는 아닐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의미야 라고 줬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대표님 저희 미성년자다 이러면서 문구를 넣게 됐어요. 그리고 사안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의 99.9% 이상 확실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빼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썸네일을 가지고 어그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디가 어그로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그로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논쟁도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민희진 대표가 알고도 줬다. 그러니까 음흉하게 좋은 뜻이니까 잘 살려봐 라고 말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썸네일을 지적을 하면서 레카 채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이버 레카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이 쓰이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단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지적을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아연실색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어디가 문제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 썸네일을 그렇게 보셨다. 민희진 대표가 알고도 음흉하게 애들한테 본인의 어떤 취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걸 가사를 슬쩍 줬다. 이런 의도로 만약에 해석을 하셨다면 그 썸네일을 불쾌하게 보신 게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어두워 측의 입장문을 보더라도 그 썸네일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썸네일을 기획해서 제가 제작을 한 사람으로서 본의 아니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썸네일을 제가 왜 바꿨는지, 그리고 댓글창을 왜 닫았는지, 그리고 어도 측에서 노골적으로 제 영상을 지칭을 하면서 저를 저격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모 채널에 가서 댓글창을 누가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제가 고소를 당할까봐 썸네일을 내리고 댓글창을 막아버리고 빤스런을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썸네일을 문제시 삼으시던 분들이
제가 썸네일을 바꾸니까 또 이제 그걸 왜 바꿨느냐라고 하면서 또 이제 시비를 거시더군요. 당당하면 원래 썸네일 다시 올려라. 뭐가 꿀려서 내렸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썸네일을 바꾼 시점이나 또 댓글창을 닫은 시점이 입장문을 제가 읽고 나서 그 후였기 때문에 그 개연성을 그렇게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댓글창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 영상과 제 썸네일은 고소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도어 측에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절대 선처는 없다. 우리는 무조건 처벌할 거다. 그럼 제 영상이 기사화가 되고 공중파 뉴스에 나왔을 때 어도어 측에서 회의를 안 했겠냐고요. 법률팀 데려다 놓고 회의를 안 했겠냐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수를 고민해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법률 싸움으로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게 해봤자 본인들에게 돌아올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입장문을 내놓는 걸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저도 이제 예전에 정말 억울한 상황에 이렇게 얽혀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에 시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 모욕죄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도 상대방을 고소해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랑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고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콘텐츠는 고소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제가 뭐만 하면은 고소당할까봐 쫄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관련법을 잘 안다고 해서 그걸 피해가려고 요리조리 막 잔머리를 굴린 건 아니지만 알고 있는 법을 제가 의도적으로 어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영상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또 어도어 측이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엄포를 놨다고 해서 자꾸 뭐 고소 하시는데 고소 때문에 썸네일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 관련법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구글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댓글창을 닫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너무 악플로 번졌어요. 뭐 제 의견과 메시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서로에 대한 인격 모독을 하기 위한 댓글들로 막 번져나가는 그런 댓글창을 열어놔서 뭐하나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계속 이 평행선을 가는 서로가 계속 틀리다. 서로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토론의 장을 굳이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속사 측의 입장문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뭐 소속사의 입장문 딱 나오니까 되게 호의적이었던 댓글들이 훨씬 더 많았다가 갑자기 야 어도어 입장문 나왔는데 반박해 보시지 약간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 어도어 측의 입장문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허술한 입장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이분들이 악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최소한 그 감정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만큼 억울하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 멤버들을 아낀다라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최소한 그 진정성은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저쪽에서 그렇게 우리 억울하다라고 막 온갖 이런 막 해명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나는 그런 의도로 썸네일 만든 게 아니다. 그리고 강의 홍보는 원래 모든 영상에 넣는 게 우리 채널의 원칙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창을 열어놔서 어떤 식으로든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오가는 상황을 방치하는 게 사실은 그냥 그분들도 이제 어른이죠. 제작자로서 어른이고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 대 어른으로서 썸네일을 제가 내리고 제목도 바꾸고 그리고 댓글도 닫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물론 그쪽은 저를 공격을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똑같이 들이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썸네일을 바꾸고 제목을 바꿨다라는 것은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이렇게 잠깐 띄워줬을 때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추천하는 순위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버려요. 그러면 제가 썸네일을 검정색 배경에 흰색 글씨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유튜버로서 어떤 메시지냐면 보지 말란 얘기예요. 보지 마. 그게 저의 메시지였어요. 나 할 말 했고 어도어 측도 할 말 했고 서로 이제 뭐 입장문 아쉬운 건 있지만 뭐 됐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알아서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마세요. 이게 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고소당하기 싫어서 쫄아가지고 꿀려가지고 빤스런을 했다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또 이제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 어그로를 시전을 하면서 멤버들을 악용을 했다라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돈 얘기하기 좀 껄끄럽습니다. 제가 뭐 돈 얘기를 해서 호의적인 뭐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댓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 사업체의 대표고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나와서 제가 번 그런 광고료, 이거는 저의 기회비용에 정말 눈꼽만큼 drop in the bucket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그냥 막 K-pop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교육이라 계속 접목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정말 엔터테인먼트로 완전히 가 있는 그런 채널들에 비해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영상을 만들 때마다 기회비용이 수백만 원씩 깨집니다. 근데 제가 이거 조회수 노리고 얄팍한 수를 쓰겠어요? 저는 이런 막 억측을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생각까지 솔직히 들었느냐면, 이거 광고료 다 줄 테니까 제발 그만해 라는 말까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만약에 진짜 돈에 눈이 멀었으면 유튜브를 그냥 싹 접고요, 깔끔하게 올릴 때마다 몇백씩 깨지는 건데 그냥 열심히 제 돈 굴리면서 사업하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거는 제가 아는 지식을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또 기회비용이 큰 채널인 만큼 제작비의 정말 일부분, 정말 이만큼이라도 환수를 해야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정말 적자를 감수하고 제작비를 엄청나게 희생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돈에 눈이 멀었다 라고 몰아가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공익을 위한 영상, 콘텐츠는 모두 비영리 단체에서 만들어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 비영리 단체도 기부를 받습니다. 무슨 억만장자들이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 행동에 선의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 선의가 담겨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비용을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TV 뉴스 같은 경우도 광고가 붙잖아요. 그리고 신문사 광고 다 게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적자를 보면서 영상을 올리는 걸 가지고 거기에 광고를 붙였네, 뭐 수업 홍보를 했네 이러면서 굉장히 금전적인 이유로 이런 거를 올렸다라고 주장을 하시려면 사실 방송국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 해야죠. 니네 광고 다 빼라. 공익을 위한 뉴스 보도를 하면서 왜 돈을 벌려고 하냐. 제작비 니네 주머니에서 다 해라.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 어떤 분들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정말 이런 좋은 뜻으로 돌아가는 비영리 단체에 내 월급 막 갖다 바쳐서 기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면 솔직히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에 광고를 집어넣은 거, 그리고 수업 홍보를 고정시켜 놓은 거, 이거 가지고 저를 무슨 돈에 미친 사람처럼 몰고 가는 분들은 과연 이런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인지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가정이 있고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제가 만약에 대학교 다닐 때 사고 쳤으면 혜인 씨만한 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어린 멤버들을 데리고서 무슨 부귀영화를 이루겠다고 이용을 합니까? 영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가타부타를 하니까 영어 전문가로서 소신 발언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도어 측 입장문에서 나온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방패로 목적을 포장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초상에 허위 문구를 기재한 자극적 썸네일로 홍보하는 것이 보호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썸네일 관련된 문제는 일단 어도어 측도 제 영상 썸네일을 어그로 썸네일이라고 보시는 분들과 비슷한 결에서 제 썸네일을 해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보호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거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방패로 목적을 포장하고 있다? 아마도 이제 비즈니스적인 목적을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자선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 전문 분야인 영어, 그리고 영미권 문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회적인 논란이 있으면 저는 언제나 한결같이 소신 발언을 해왔어요. 당연히 의견이 갈리는 안건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믿져야 본전인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손해죠. 왜냐면 저랑 이견을 갖고 있던, 저의 영상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뭐야 이 채널 하면서 구독 취소하고 저를 막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거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 진짜 조회수 확 당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를 이만큼 늘려가지고 사업 홍보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걸 최우선시 했다면 쿠키 논란 영상, 제가 만든 그 영상은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모 채널들처럼 얼굴 가리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가면 쓰고 아니면은 눈 가리고 코 밑으로만 나오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자극적인 콘텐츠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얼굴 까고 이름 까고 소속 까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까발린 채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정하면 시청자들이 제 회사까지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데 굳이 사업적으로 그러면 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저한테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조회수를 늘리려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오래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공식을 알고 있어요. 보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면 돼요. 특히 이렇게 팬덤이 있는 가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이 팬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회수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 팬들은 그 말 들으려고 유튜브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그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 거를 좋아요를 누르고 소문을 내고 트위트를 하고 커뮤니티에 갖다 날르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 대신 제 영상을 홍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제가 만든 영상이 조회수를 노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즉 쿠키는 CD다 이 말을 해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신 발언을 한 거고 여기서 제가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계산을 했다? 그런 추측을 하는 게 저는 별로 납득은 안 갑니다. 제 영상이 조회수가 높게 나온 건 그 이전에도 여러 기타 채널에서 이런 문제를 꼬집었어요. 하지만 제 영상이 유독 화제가 됐던 것은 제 영상 속에서 제가 언어적인 근거를 댔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저의 배경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런 언어적인 근거를 가지고 꼬집으니까 사실 누가 봐도 맞아가 된 거죠. 그런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 영상이 기사화가 되고 화제가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영어 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런 거 그냥 싹 다 버리고요. 그냥 정말 조회수를 터뜨려 가지고 큰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저도 영어 구사들 그냥 싹 다 묶어가지고요. 그냥 변태로 낙인 찍어버리고 욕 한 번 시원하게 때려주고 어도어나 또 뉴진스 지지하는 분들이 듣고 싶은 말 그런 감언이설 해주면 됩니다. 어도어의 입장문을 빌려서 말하자면 노려서 얻을 게 있어야 노림수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어도어 측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기에 노렸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인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라고 했죠. 그럼 저는 뭘 노렸길래 그런 영상을 찍었을까요? 어차피 적자고 이런 영상으로 화제를 끌어서 구독자가 늘어봤자 그게 저의 비즈니스 매출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안티만 늘면 늘었죠.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요 얘기는 좀 정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지금 저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이 유사 콘텐츠를 올린 그 모 유튜버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할게요. 사실 이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특히 더 많은 분들이 이 해당 유튜버의 영상을 지지하고 또 제 영상과 썸네일을 비난을 했는데요. 사실 썸네일에 대해서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리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썸네일을 비난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달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교를 하면서. 사실 타 유튜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거나 문제를 지적하거나 하는 건 사실 이런 유튜브 문화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해당 유튜버 분도 본인의 영상에서 저에 대한 언급을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한마디 할게요. 그냥 저도 한 명의 시청자로서 그분의 콘텐츠를 본 감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분이 아이들 보호에 진심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놓고 보여주신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하신 말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조금 모순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제 영상에서 제가 빼박이라고 한 거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좀 단언적으로 말한 게 문제라고 한다면 이 유튜버 분이랑 저를 자꾸 비교를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도 굉장히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전혀 완곡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이분의 콘텐츠를 봤을 때 느꼈던 모순적인 점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비슷한 결의 콘텐츠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분의 채널을 몇 번씩 이렇게 접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K-팝 가사 이런 것들에 숨어있는 성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콘텐츠를 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장문이 나오기 전에 올리신 영상에서 이 뉴진스 쿠키 가사를 야하게 보는 사람들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몰아가는 그 접근은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느꼈고요. 좀 선택적 PC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계속 그런 숨어있는 성적인 의미를 파헤쳐주는 콘텐츠를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왜 이번에는 갑자기 이런 입장을 갖추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의 본질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들리게끔 가사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문제적 가사를 듣고 문제적이라고 느꼈다고 해서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영상에서 굉장히 방점을 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인들의 문화적 우월감을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문화를 주입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저는 이건 전형적인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미국인들 하면 정말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스티리오타입이 있죠. 근데 스티리오타입이 레이시즘의 뿌리예요. 아시아 사람들은 수학을 잘할 거야. 아시아인들은 돈을 너무 밝혀. 뭐 인도 사람들은 줄을 안 서. 이런 사람들 하면서 묶는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 인종차별의 뿌리란 말이죠. 저도 미국에 친구들 많고 미국 지인들도 많고 동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적어도 제 인맥 안에서는 미국 중심적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딘간 있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도 냄비 근성인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고, 뭐 유교걸이나 유교남인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오픈마인드인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미국인이라고 싸잡아 묶으면서 아, 얘네들이 문화적인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지들 슬랭을 우리한테 주입하려고 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스웨덴 작가를 얘기를 하시면서 스웨덴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건 지금 한국 사람 vs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도어 대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간의 의견 충돌인 거예요. 근데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미국인밖에 없어요? 제가 사는 캐나다도 있고 영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남아프리카도 있죠. 이 문제를 지적한 게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미권 국가 사람들, 그리고 영어를 편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듣고서 불편하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미국인들의 문화적인 우월주의가 문제다 이렇게 원인을 연결짓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죠. 아무도 미국의 슬랭을 너희가 받아들여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어도어가 영미권 국가에서 들었을 때 이거 뭐야 가사?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사를 써서 준 거라고요.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문제의 원인을 좀 잘못 짚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굉장히 방점을 실었던 거가 바로 K-팝 한국 노래인데 그럼 모든 슬랭을 다 눈치 보면서 가사를 써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K-팝은 일단 내수용이 아닙니다. 제가 엔터 회사들이랑도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잘 알아요. 중소 엔터 회사들도 하다못해 전부 다 해외 시장 다 노립니다. 한국에선 덜 유명해도 외국에서 돈 엄청 많이 버는 아이돌들 많아요.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해외 시장 다 노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팝은 한국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힙합이 미국 사람들 게 아닌 것처럼 K-팝 소비자는 전 세계인이라고 봐야죠.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영어인데 그 영어권에서 특히 팝 시장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이 슬랭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건 대단히 억지스럽죠. 물건을 팔 사람한테 내가 네 눈치 봐야 되냐? 라고 하는 격이에요. 어느 회사가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미권 국가 사람들이 제발 성적으로 들리는 슬랭을 써달라고 졸른 게 아닙니다. BTS 자회사라는 후광 어깨에 딱 얹고 관심 다 끌어가면서 자신있게 영어로 가사를 써서 낸 거잖아요. 지금 해외 시장에서 들으라고. 근데 그렇게 작정하고 타겟팅한 소비자들이 지금 이거 문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을 내놓고 야 우리가 왜 니네 눈치를 봐야 돼? 라고 하는 건 저는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단수를 따지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 노골적으로 제 영상을 얘기를 한 거죠. 그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속사 측에서 얘기를 한, 애초에 쿠키가 CD를 의미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음악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시 맞다, 단수로 가는 게 맞다 라는 그 소속사 측의 근거를 그대로 드셨어요. 물론 노래 가사도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문법보다는 어감이나 아니면 라임 같은 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도어 입장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만 제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아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Looking at my cookie라는 이 라인을 딱 듣는 순간 바로 성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걸 영어로 작사하는 스웨덴 작사가가 과연 정말 모르고 썼겠느냐? 그럼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게 저의 영상 속의 주장이었습니다. 뭐 기획 의도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가사의 결과물 자체에 대한 검증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면 믿기 힘들다라는 게 저의 영상 속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획사에서 CD니까 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로 단수 복수에 대한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Looking at my cookie라는 이 맥락에서 이 쿠키가 복수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그걸 단수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 귀에 이상하게 들린 거다라는 저의 문제 지적을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기획사가 음악으로 의도를 했다? 그래서 이수로 썼다? 라고 해서 성적으로 들리는 가사가 갑자기 성적인 게 아닌 것처럼 들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수로 썼느냐 복수로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유튜버분의 스탠스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분이 영상을 저보다 먼저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영상이 잠시 후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 영상도 안 봤어요. 제가 자체로 정말 from scratch 제가 다 리서치를 했고 제가 내용에 대한 분석을 끝냈고 제 생각만을 온전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재하고 나서 이분 영상을 다 보진 않았고 이렇게 넘기면서 봤어요. 비슷한 영상이 있길래. 그때 당시는 이분의 입장이 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넘기면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분석적으로 다시 봤는데 결국 영상의 요지는 미국인을 포함해서 해당 가사를 성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성적으로 보느냐, 당신들 문제다, 이런 게 이제 그분의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제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영상에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모르던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댓글을 또 다셨어요. 그러다가 어두워 측에서 며칠 있다 입장문이 나오니까 단수 복수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좀 자꾸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앞서서 성적인 가사 해석해주는 콘텐츠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서 멀쩡한 사람들은 일상생활 불가능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 쿠키라는 노래에 대해서 물론 새로운 정보가 어두워 측에서 공개가 됐으니까 입장에 선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되게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어도의 입장을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정성은 느껴지지만 칭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입장문을 가지고 저는 일관되게 이 가사는 문제적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뭐 한국어 가사는 괜찮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아니에요. 한국어 가사가 괜찮지 않아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오역이 생겨서 논란이 빚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느낌의 가사인 거예요.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제가 전문 통번역사잖아요. 제가 딱 영어 번역을 보고 느꼈던 건 뭐냐면 좀 톤 다운 됐네 라고 느꼈어요. 한국어보다 좀 더 덜 노골적으로 만들었네. 이게 제가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네 입맛 망치고 싶어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쿠키를 먹으면 되게 이건 굉장히 한국적인 발상이거든요. 단 걸 먹으면 입맛이 떨어져서 다른 걸 잘 못 먹게 된다. 그래서 왜 식사하기 전에 어머니들이, 한국 어머니들이 초콜릿 같은 거 입에 넣으면 야, 너 입맛 떨어질 때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성적인 맥락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부적절함의 끝을 달리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쿠키가 아니면 다른 음식들은 찾고 싶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말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공식 영어 가사에서 ruin your appetite 이라고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직역이고 원래 한국어에서 전해진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죠. 그냥 아무것도 먹기 싫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 빼고 나머지 거를 먹기 싫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번역되면서 사라졌다고요. 오히려 한국어 가사가 그 프레임 안에서 보면 훨씬 더 문제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괜찮고 영어가 이상했다. 이것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어가 덜 이상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썸네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제작하면서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저의 불찰이 맞고요. 하지만 영상 내에서는 저는 강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되 제 추측의 영역은 확실히 추측의 영역이라는 말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판단하시라고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런 일관된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유튜버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콘텐츠 감상평을 한 것이 사실 이분을 뭐 욕먹이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분의 콘텐츠에서 이 문화에 대한 분석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로서의 그런 장점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영상과 이번 이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제 입장에선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견해를 듣고 역시 뭐 그래도 나는 그 유튜버 분의 영상이 더 제대로 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뭐 여러분들의 취향인 거죠. 그것까지 제가 뭐 강요할 수는 없고요. 워낙 이 비슷한 영상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서 올렸다 보니까 자꾸 얽혀서 언급이 나오길래 제가 그냥 지나가기가 좀 애매했어요. 사실 영상 속에서 저에 대한 언급을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이 어도의 입장문에 대해서 좀 저의 생각을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커뮤니티 보드에는 글을 썼어요. 이번 입장문이 나왔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뉴진스에 대해서 콘텐츠를 이런 식의 거를 다루지 않겠다, 대응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영상 처음 시작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 기록용으로 남겨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이걸 가지고 저를 구설수에 올리실 분들이 보시라고. 일단 그 커뮤니티 보드에 제가 적은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소속사가 악인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작 과정에서 상당한 허점이 있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느꼈다라고 말씀을 제가 적어 올렸어요. 사실 거기에 뭐 더 토를 달고 아쉬운 건 많았지만 제가 뭐 그렇게 얘기는 많이 안 했지만요. 또 한 가지 이 영상을 기회로 제가 받은 감상을 얘기를 한다면 쓸데없는 말이 많았다. 그게 제 세 번째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의도였고 거기까지 설명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런 논란이 빚어져서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속상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됐다.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말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해명의 퀄리티가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사실 진심인 건 알겠는데 그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말을 넣어서 사실 그걸 보고 제 채널에 막 내 이 유튜버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오게 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 입장문의 본질을 좀 더 생각해보고 솔직담백하게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정말 억울해서 하는 말이다 보니까 솔직하긴 한데 논리적이진 않아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공식 마무리와 함께 트위터 계정이 오픈된다. 매거진 화보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지금 가사 선정성 논란에 대한 해명문이잖아요. 일종의. 거기에 지금 막 끼워 홍보를 또 하고 있어요. 욕심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떻게 긴장을 하며 보냈고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뷔를 시켰고 그리고 성공해서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 역시 이제 논외죠. 자, 여기서 이제 논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트리플 타이틀 중에서 이제 쿠키의 가사 논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쓰는 말이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라는 말 대신에 많이 쓰는 말인데 뭐 밑에 줄에는 그래도 사과를 해요. 예기치 못하게 의도가 곡해되는 상황으로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에 저는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입장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비난을 잊지 않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기획 의도에 대해서는 정말 숱하게 우리가 들었고 제가 영상을 만들 때도 이 기획 의도를 몰라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는 건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뭐 워낙 많은 뭐 팬덤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저한테 지겹게 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어 보여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기획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hurt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서사가 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쿠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 제작 기간 내내 쿠키 가사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없었다. 몰랐을 수 있죠. 제가 기획사나 대표가 몰랐던 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모를 수 있죠.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필 그 한 실수가 너무나 많이 알려진 그 슬랭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하나 더 할 겁니다. 그냥 이 소속사의 이 해명문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기까지만 제가 쿠키 콘텐츠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의구심도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 너무 아니란 태도였던 거죠. 본인들의 그 기획 의도에 너무 심취해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늠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슬랭은 모두가 알고 익혀야 하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이것도 살짝 이제 물흐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전 세계의 슬랭이라는 말을 가지고 마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식으로 좀 문제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슬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음악 시장인 영미권 음악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슬랭이에요. 표준어가 아니다 라는 것도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러면 뭐 K-팝에 한국어 슬랭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가 가장 기가 막혔던 부분인데, 이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 다수의 영문학 박사, 통번역 전문가, 네이티브 스피커 및 일반 외국인들에게 확인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확인을 하긴 했겠죠. 어쨌든 뭐 근거가 있어야 반박을 할 테니까. 근데 이 다수의라는 말이 저는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도대체 몇 명이 다수이며 이분들은 대체 누구인가? 물론 이 쿠키라는 슬랭을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어를 그냥 불편 없이 구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무슨 막 광고회사 막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팝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외국 음악을 전혀 안 듣는다? 그래서 그 슬랭에 대해서 정말 까막눈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뭐 영문학 박사라는 분들, 글쎄요, 뭐 대표급의 지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통번역 전문가라는 분들,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분들, 이분들이 정말 의견이 다수였다라는 여기 두 번째 줄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죠. 그러면 아닌 의견도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곡이 나오기 전에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이 똑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면 그 소수의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간단한 필터링조차 못했다라는 거, 또는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라 찾아보았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주어가 없죠. 통번역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뭐 Urban Dictionary를 뒤져봤어야 했다라고 한다면 별로 의미는 없는 말이에요. 100% 단정지어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맞는 말이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박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이 입장문에서도 맥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맥락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입장문의 가장 큰 허점은 뭐냐면 맥락 없는 반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 전문가가 아니라 회사 운영진인 사람들이 영어 전문가가 내놓은 문제를 반박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말을 갖다 옮기는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직접 전문가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던데요 라는 식의 해명문이기 때문에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 단정지어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다시 한번 이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전 통번역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우연의 일치라면 이건 거의 뭐 벼락 맞는 확률이다 라고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저는 빼박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쿠키라는 거는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적 슬랭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영상을 만들어서 증명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제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콘텐츠를 할 거예요. 그게 저의 쿠키 관련 마지막 콘텐츠가 될 겁니다. 이 입장문에 있는 이 허술한 주장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 경험과 슬랭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의견 제시가 출시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죠. 사실 저 같은 전문가가 지적한 문제를 자기 편을 들어주는 전문가한테 쪼르르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와서 반박을 한다. 그런다고 해서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뒀잖아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우연히 이런 가사가 나왔고, 그렇다면 이걸 정말 몰랐을까?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했나? 그러면서 제가 단서를 붙였죠. 뭐가 아쉬워서?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근데 드러났잖아요.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이 부분을 특히 가지고 이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라 찾아보았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 입장문 완전 가스라이팅이다. 소비자를 개 돼지로 한다. 너무 오만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설픈 반박 때문이에요. 깨끗하게 우리가 시스템의 실패다. 내가 걸러내지 못했다. 잘못했다.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 이런 식으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전 이랬으면 정말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제가 올린 영상 지웠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로 쿨하게 나오면 오케이 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쿨하게 인정을 해버리면 책임자들 문책론이 내부적으로 안 나오겠어요?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뭉개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이제 쿠키의 단수 표현이 나오죠. 제가 쏘아 올린 공.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전문가가 아닌 분이 여기저기 말을 이제 조언을 구해가지고 해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설프고 이거는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있죠. 제가 한 말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걸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세요.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며 제가 일상생활에서 사용 안 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밑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맥락을 봐달라. 그리고 우리의 의도를 봐달라. 의도는 뭐 기획 의도는 알겠어요.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맥락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설명은 완전 엉뚱한 소리예요. 쿠키가 단수해서 일상적으로 쓰인다. 아유,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걸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looking at my cookie라는 말을 흔히 쓰느냐고 그 다수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Hey, look at my cookie. 이 말을 어떤 불편함 없이 일상에서 밥 먹듯이 쓰는 말인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다수의 전문가들한테. 이 뒤에 이 걸스카우트 얘기하는 거는 뭐 얘기할 가치도 별로 없고요. 완전 뜬구름 잡는 딴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좀 제가 문제를 지적을 한 게 쿠키를 단수로 써서 이거는 그런 성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라고 한 걸로 이해한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문제 본질을 아예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맥락을 보라면서요. 그 맥락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건데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노래 가사도 각종 시비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물타기 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노래가 이런 시비에 연루됐나요? 그런 노래들이 뭐 얼마나 있으면 손가락에 꼽히겠죠. 그러면 그 손가락에 꼽히는 노래들은 나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뭐 억측인 경우도 있었을 거고 합리적인 의심이었던 경우도 있었겠죠. 하지만 마치 우리는 다른 노래랑 똑같은데 프레이밍을 이렇게 해 들어오니까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무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쿠키가 이제 앞서 설명을 한 대로 관성을 깬 개념, 음악, 음반이기 때문에 이수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이 대목. 사실 아까 언급했던 그 뭐 유튜버 분이 본인이 이제 쿠키가 단수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근거가 바로 이 부분이죠. 사실 저는 이걸 언어 파괴라고 보는데요. 뭐 쿠키는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동그랗고 구울 수 있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댓글을 달아드렸냐면 그러면 하늘도 넓고 하늘도 무너진다라고 표현하고 사람 마음도 넓고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오늘부터 하늘이란 말 대신 마음이라고 할게요. 이게 언어 파괴가 아니면 뭐겠어요. 근데 뭐 가사는 창작의 영역이니까 이걸 뭐 시적 허용이라고 보자. 거기까지도 오케이. 근데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장난질을 칠 거면 최소한 그렇게 했을 때 그 언어가 어떻게 들리는지는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이 많은 사례들도요. 결국은 허수아비 때리기 논리 오류입니다. 케이크, 비스킷, 라이스, 스트로베리, 멜론 이것도 다 은어로 쓰인다라는 걸 파악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걸 파악까지 할 일입니까 이게? 그것도 그렇지만 논점을 완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쿠키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적으로 굉장히 암시를 강하게 하는 그런 맥락으로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케이크도 안 되고 비스킷도 안 되고 라이스도 안 되고 이건 지금 논점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얘네들도 문제적인 맥락에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논란의 홀 포인트예요. 근데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그냥 역시 논점 흐리기 의도가 없다면 문제를 제대로 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도 굉장히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Hey little puppy, eat this taffy, yum. 자, 이거를 이 개삐리리야 엿먹어라 얍으로 읽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한 문장 딸랑 갖다 놓고 해석해 볼래요? 이랬을 때 이 개삐리리야 엿먹어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인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본질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거 보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성적으로 다 맞아떨어져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읽고 싶은 마음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쓰는 은어를 너무나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쓴 것 같은 가사를 내놓고 너네가 그렇게 읽고 싶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진심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외치고 좋은 의견을 내어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으며 자, 저는 포함이 안 돼요. 또 존중합니다. 근데 저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이러니를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제가 이래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려면 그것만 할 것이지 뭘 이렇게 막 물귀신 작전처럼 너도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억지 주장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 공교롭게도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방패로 자신들의 목적을 포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만약에 정말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돈 이러면서 영상을 만들었으면 저는 어두워 빨아주는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야 팬들이 더 팔아줄 거 아니에요. 제 콘텐츠를. 굳이 욕먹을 짓을 제가 왜 사서 해요. 사업체 이름 다 까버리고 나서. 그렇잖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한 말로 그대로 바로 반박이 돼요. 노려서 얻을 게 있어야 노림수가 생깁니다. 제가 뭘 어쩌고 사실 얘기하고 욕 얻어먹고 어떤 분은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인스타에 와가지고 똑같은 글 반복해서 붙이고 막 DM으로 막 협박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뭘 노려요 제가? DM 협박을 노려요? 그리고 여기 저의 썸네일에 대한 얘기도 또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제가 거듭 사과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작사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 분 그 GG라는 분은 한국 국적이라고 했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스웨덴 국적이라고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이건 제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거죠. 제가 아마 한국 분이시니까 한국 가사가 나왔겠지라고 했던 부분. 영어가 모국어인 30대 여성들입니다. 그 모 유튜버 분은 스웨덴은 미국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여러분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스웨덴은요 인구의 90%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나라예요. 물론 미국에서 쓰는 뭐 북미권이라고 할게요. 좀 더 크게 북미권에서 쓰는 이런 은어나 이런 것들과 다른 은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스웨덴 작사가분 말이죠. 자, 이분이 풋내기 막 루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이 활동을 정말 많이 했고요. 여기 지금 인스타는 프라이빗으로 바뀌어 있는데 자 보면은 뭐 정말 굵직굵직한 아티스트들 SM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아, 엑소, FX, 소녀시대, 뭐 태연씨, NCT, Red Velvet, SHINee 뭐 다 했네요. 슈퍼주니어 SM 아티스트 다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뭐 구구단도 있고 베리굿도 있고 뭐 프리슨 헬로비너스 등등 지금 연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까지거든요. 제일 예전에 작업한 게 2013년도예요. 그럼 지금 연차로 이 바닥에서 10년을 한 사람이에요. 팝 업계에서 10년을 구른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작사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보면 작곡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뭐 타이틀곡 뭐 이런 건 많이 없지만 수록곡도 사실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K-pop 업계에서 굉장히 인기 많고 잘 나가는 작사, 작곡가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곡에도 작곡에 공동 참여를 했죠. 자, 그러면 팝을 10년을 한 사람인데 가장 팝의 큰 시장이라는 빌보드 음악을 안 듣는다? 그래서 빌보드에서 정말 지겹게 나오는 그 슬랭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을 저는 솔직히 지금도 잘 받아들이긴 조금 어렵네요. 뭐 본인들이 아연 실색했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이건 뭐 작자가 뭐 아연 실색을 했다는데 뭐 이 이상 뭐 어쩔 거예요. 그런데 모국어가 영어라고 했고 둘 다 심지어 둘 중에 한 명도 이 슬랭을 못 들어봤다. 빌보드 노래를 안 듣고 10년 정도 K-pop 바닥에서 인기 작사 작곡가로 활동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또 뇌피셜로 어쩌고 저쩌고 선동한다 뭐 이런 말 하실까봐 그냥 저는 이렇게 팩트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야, 우리 애들만 어린 거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만 갖고 난리야? 라는 태도거든요, 지금 이거. 평균 나이로 뭉뚱그려 유난히 어린 팀으로 취급한다. 이게 지금 그 말이잖아요. 우리만 어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거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19세였어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15세가 섞여 있어서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안의 맥락에 있다. 맥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저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은 전부 다 맥락 무시. 막 갑자기 막 강아지 나오고 한 문장 음식 막 슬랭인 것들 나열하고 맥락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도 확인해 보니까 골 때리는 거거든요, 이게. 와,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와, 그러니까 지금 자꾸 좀 문제를 물 흐리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은 너무 반갑죠. 제가 뭐 이런 말을 들으려고 콘텐츠를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고소 어쩌고 막 이럴 때 저는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들었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러고 있었고 그냥 어두워치게서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근데 이게
제 영상이 너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어도 측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 뭐 중간중간 어쨌든 자기네들도 살구멍은 만들어놔야 되니까 막 저도 한번 찔러서 욕했다가 막 다른 사람도 한번 찔러서 욕했다가 그리고 막 되게 어설픈 검증 과정 이렇게 막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막 했어요. 해명을. 그렇긴 했지만 어찌됐든 본인들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잖아요. 전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 뭐 자기네들이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데 내가 뭘 더 얘기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중들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죠. 그래서 제가 몇 보 양보하고 그냥 그래 그렇게 마무리하자고요 라고 해도 고소 나갈까봐 쨌네 어쨌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이런 분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정말 사실이 되어서 나중에 뭐 저한테 막 꼬리표처럼 달라붙을 수도 있잖아요. 뭐 썸네일로 어그로 끌었다가 빤스런한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저의 평판에 큰 해를 입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 입장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이 뉴진스 쿠키에 대한 콘텐츠를 하나 더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다수의 영어 전문가, 제가 통번역사를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통번역사 분들 중에서 제 제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박사, 통번역 전문가 뭐 이러면 뭔가 되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허술한 변명처럼 들리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필요한 말만 좀 취사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을 준비를 할 때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 안 하겠죠. 또 하면 정말 그거는 경영진 갈아치워야 되는 거고. 다만 저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매듭을 지으면 저에 대한 오해가 또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을 이렇게 좀 밝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어도어 측에서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아쉬운 입장문이긴 했지만 저는 그걸 믿고 응원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냥 저도 궁금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 붙잡고 가사 보여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려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마지막으로 쿠키에 대한 콘텐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긴 영상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주제의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other side.